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을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재산세 수백 달러 인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검찰국장인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는 오는 8월 1일부터 마리화나 소지자나 흡연자를 기소하는 일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을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미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출신 이민자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9일부터 유학생, 교환방문, 직업훈련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 체류일로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 유학생 출신이 약 8만 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데다 이들이 불법 취업해 미국인 일자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첫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중 2016 회계연도 기간에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가 된 비이민 입국자는 11,69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적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무비자 입국자가 5,8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재산세 수백 달러 인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타운의회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펠팍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평균 200달러 이상 오르게 됩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의 행정 예산은 2,360만 3,386달러로 책정돼 전년 대비 4.65% 많습니다. 행정 예산 중 재산세로 충당되는 금액은 1,707만 3,227달러인데 전년 대비 5.08% 오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상이 현실화되면 펠팍의 평균 재산세는 3,511달러로 전년 대비 202달러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학군 교육 예산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과 카운티 정부가 거두는 재산세 인상분 등이 더해지면 평균 300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산세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타운 정부 인건비 상승으로 약 52만 달러가 오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펠팍 타운 정부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총액은 1,241만 6,210달러입니다. 이 같은 인건비 비중은 주민 재산세로 충당되는 총 예산의 72%에 달합니다. 이를 두고 공무원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아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에 로튼도 펠팍 시장은 인상안에 나 역시 혼란스럽다며 세금 인상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국적법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 국적법 설명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준비한 국적법 설명회장. 한인 사회에서 관심과 궁금증이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가 국적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명회장은 한인 동포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설명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국적 이탈에 대한 설명에 방법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복수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 법안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게 되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미주 현재 회장단 모임에서 법무부에 요청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청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 너무 미진한 내용으로 돌아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청원은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들에게 유예 기간을 줘 이들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올해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일 더힐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미 예고됐습니다. 메릴랜드주는 평균 30% 인상이 제한됐고 버지니아주 역시 15에서 16%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통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주별로 늦봄이나 초여름쯤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인 보험료 인상 폭을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2019년 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예상입니다. 보험료 인상 책임을 두고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관련 지원금을 대폭 줄인 것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유지에만 신경을 써 보험료 인상 억제 방안은 등한시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보료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이유로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시도할 수 있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폐지 시도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치솟게 한다며 중간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맨해튼 검찰국장인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는 오는 8월 1일부터 마리화나 소지자나 흡연자를 기소하는 일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빌 드볼라지오 뉴욕시장은 전날 뉴욕시경에 불필요한 마리화나 관련 체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30일 이내의 시행 규칙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단순 흡연, 소지자는 체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근까지 마리화나 정책에 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던 드볼라지오 시장이 급작스럽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시경의 마리화나 관련 단속이 흑인과 히스패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경에 내린 이러한 체포 중단 지시에 맨해튼이 발빠르게 시행령을 내린 것입니다. Offense that should not be brought in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refore we are asking the police to issue summonses, civil summonses, or summonses not going to the Manhattan Criminal Court for those cases, and the consequence of that will be a fine. 시장의 발표와 때를 맞춰 나온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해튼 검찰국장의 지시로 오는 8월부터 경미한 수준의 마리화나 사범은 기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로 맨해튼에서 기소되는 마리화나 사범의 수가 1년에 5천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불법 입국 아동, 청소년을 적발한 후 군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을 연방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6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앞으로 2주에 걸쳐 텍사스주와 아칸소주의 4개 군사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수용 장소로서의 적절성을 판정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군시설들이 사용된다면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미입국한 18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미입국했다가 적발돼 격리된 미성년자들이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군 시설들에 대한 초기 평가 단계이며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린아이들을 미입국시키면 기소할 것이다.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될 것이라며 그게 싫으면 아이들을 불법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체조대표팀 주치의로 있으면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레리 나사르 사건과 관련해 미시간 주립대 이사회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표시한 뒤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시간 주립대는 스포츠 닥터 레리 나살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들에게 5억 달러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소속의 스포츠 닥터 나살은 수백 명의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스포츠 사상 최악의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보상에 포함된 사람은 무려 332명입니다. 레리 나살은 이외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 내 스포츠 시설에서 특히 체조 선수들을 돌보는 의사였습니다. 한때 나살은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미 체조 선수들을 위해 일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나사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팀이 미시간주 디먼데일에서 운영하던 체조 클럽 트위스터즈에서 체조 선수들을 잇따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 등의 유죄로 인정돼 미시간주 이튼 카운티 순회 법원에서 최고 징역 1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살의 성추행, 성폭행을 고발한 체조 선수들은 줄잡아 156명에 이르며 피해자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시몬 바일스, 가비 더글러스, 메카일라 마로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등반가들을 돕는 짐꾼으로 일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시작한 한 여성이 9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코네티컷의 웨스트 하트포드에 거주하는 락파 셀파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9번째 등정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44세의 이 여성은 자신이 세운 기록을 다시 경신하면서 9번째로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락파는 네팔에서 태어났지만 코네티컷의 웨스트 하트포드의 한 홀푸드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락파는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을 돕는 짐꾼으로 일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상까지 가는 조건에 5,000불을 받고 1,000불을 보너스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Look, I must look like my God, top of the wall, looking so beautiful, view every way. 그녀는 등반 시 등에 원정대 깃발을 메고 가는데 코네티컷주의 예일대학 깃발을 메고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메고 가는 깃발에서 신비한 힘을 얻는다며 그 힘으로 정상까지 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안내로 카미 리타가 22번째 에베레스트 등반이라는 대기록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경찰이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주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하거나 전용 차선으로 끼어드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 티켓을 발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주차 시 적발되면 티켓과 함께 토잉을 하겠다고 마이클 필레키 뉴욕시 교통 단속 담당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뉴욕시 번화가로 이동하는 버스들의 평균 운행 속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부터 뉴욕시 경찰은 버스 전용 차선의 불법 주차로 8,500개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는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버스 정류장의 불법 주차 건은 10만 4천 건에 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린비 건립을 추진하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23일 오후 6시 포트리 콘스티튜션 파크에서 기린비 제막식이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린비가 세워지는 콘스티튜션 파크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기린비는 이곳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비 바로 맞은편에 세워집니다. 포트리 기린비는 어린 학생들이 주도해 세워지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위안부 역사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에 힘썼으며 타운의회를 설득해 기린비 건립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제막식에는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며 기린비 건립을 이끈 학생들이 직접 건립 취지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에 따르면 일본 언론도 이날 기린비 제막식 취재를 요청하는 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80대 한인 교수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맨해튼 시티뱅크 내 ATM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김영근 뉴욕 시립대 리먼 칼리지 정치학 교수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지갑에서 현금을 빼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사흘째인 16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40세에서 45세 사이로 5피트 9인치의 키에 몸무게 150파운드가량의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등 미 동부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내린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주 뉴버그에서 11세 여자아이가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 아래 깔려 사망한 데 이어 커네티컷주 댄버리에서도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 위로 쓰러지면서 여성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이 숨졌으며 커네티컷 뉴 페어필드 브러시 힐스로드에서도 가로수가 차량 위로 쓰러지면서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포코노에서도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31세 남성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임신 7개월째인 임산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태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일스는 지난주 금요일 4살짜리 딸과 함께 파크 슬로프 지역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자동차에 치여 심한 부상을 입고 사고의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마일즈는 임신 30주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일즈의 변호사는 마일즈의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인 도로시 브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브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이 15일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칼 헤이스티 하원 의장은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데 비해 렌트가 급증해 다른 곳으로 밀려나야 하는 노동자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들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부 뉴저지 곳곳에서 곰들이 빈번히 출몰하고 있습니다. 파라무스에는 지난달 30일 200파운드짜리 흑곰 한 마리가 포착됐으며 지난 10일에는 화이트 메도우 레이크 인근 지역에서 곰 한 마리가 차량 유리를 부수고 안에 있던 컵케이크 24개를 먹고 달아났습니다. 리치우드에서는 지난 11일, 티넥에서는 지난 14일과 15일 연달아 곰이 출몰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미술 전시회 및 기념 행사를 이어갑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핵현색 소재 카운티 청사 5층에 마련된 특별 전시장에서 오는 30일까지 한중 작가 초청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카운티 청사 5층에 있는 프리홀더 회의장에서 아태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19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기빙 서밋을 개최합니다. 뉴욕대 키멜 센터에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나눔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영향력을 넓히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팰리세이즈 파크 제임스 로튼도 현재 시장과 함께 오늘은 폴김 교육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님께서는 저번 시간에도 오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폴김 교육위원님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름은 폴킴이고요. 팰리세이즈 파크 카운티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카운티 커뮤니티에서 뽑힌 시의원 후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 정부하고 한인 주민 간의 소통이라든지 민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ell, first, thank you for asking that. I have to tell you, over the years, people always tried to say, when they don't understand or cannot find information that we're not being transparent. So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made it a very big point to be open and honest and transparent with everyone is that I hired the first interpreter at our mayor and council meetings. And again, in the history of Palisades Park, we've never brought in an interpreter just to come and make sure that the residents had a voice to come down and speak to us, not be nervous, and get the answers that they hopefully seek. I authorized and promoted the building of the first
Korean website for Palisades Park, for us to have the information needed to get out to the public that could be translated and posted so that anyone looking for information can go to that webpage.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폴김 교육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저도 매우 던더랑 동감이고요. 네네. 우리 타운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통보를 한국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이 서비스를 드린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던더랑 이 시연님들이랑 재작년인가 작년에 우리 변호사 우리 파운에서 많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가 없으면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변호사를 공용해서 프리 서비스 프로보노 서비스로 그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파킹 미러도 한국말로 다 돼 있고, 그리고 내년에 플랜은 우리 타운에서 코리안 트랜스레이터 한국 영어 이 변형할 수 있는 분을 발렌티어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타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통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통보를 이해를 못한 이 통보가 잘 클리어하지 않다는 게 이 법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다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국말을 안 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건데 우리도 알고 있고 물론 다른 나라들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 우리 스페니시 말 못하냐? 왜 우리 뭐 이탈리아 말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이 메이어 카운슬에서 구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서 서비스 해주는 게 한국 사람이라서 그걸 알고 계속 이렇게 디벨롭하고 계속 도와주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펠팍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로툰도 시장이 연임에 성공했을 때 펠팍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가장 궁금해하는데요.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Well, one of the things that I want to look at too is, I've always been a firm believer in Palisades Park my whole life. I was born and raised here. That you owned a piece of property and it was a one-family or two-family zoned lot. Most of the town was that way. And whether you built a 6/6, which is this way, or built a duplex, you have every right to, have a two-family lot on that a two-family home on that lot. I think that our building code needs to be looked at. I think that our development is starting to overbear in the town. I think it's growing too much. I still believe that you're allowed to build a two-family on a two-family lot. I have no problem with that. But I think we need to look at our building codes and start to pull back on the amount of construction that's going on in town.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최우선 공약이 펠팍 교육 환경 개선인데요. 교육의 질 향상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in Palisades Park is we've always worked very closely with our Board of Ed because the Board of Ed is more than 50% of your tax base that in general goes to the Board of E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do everything possible for the students. But our schools over the years have been, they're old. They need to be rebuilt. We need to fix and remodernize the classrooms. We need to stop spending money on repairs and spend it on possibly newer additions, and then give the tools to the students that they need, to in this modern day and age, the electronics, the modern techniques that you need to understand and learn, we need to promote in our schools. So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the school, even closer now, because I know that having a proud school system makes the whole town proud. Having students that go on to bigger and brighter things reflects on the town's history, and that's really the future of Palisades Park.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위원회에서 부회장을 2년 하고 4년 동안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세트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쇼트텀 플랜 그리고 롱텀 플랜. 쇼트텀 플랜은 뭐냐면 저 생각엔 약간 매니지먼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장 나면 곧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거를 좀 더 활발시키고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펀딩이 교육위원회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좋은 타운에서는 펀딩이 한 55%, 60%까지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 펀딩이 지금 52%밖에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런 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은 펠팍타운의 범죄 관련인데 이 범죄는 늘고 있는데 한인 수사관이 좀 부족해서 한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요? Well, first of all, let me just be clear. There was a report recently that came out in one of the Korean papers how the crime rate in Palisades Park is on the rise. I was shocked when I heard about that. I immediately sat with my police chief. I sat with my court director, and I wanted to know what information is being generated to give out for this reporter to make this claim. And I found out that the report that the reporter was using was false and misleading. You know, my opinion, that's to generate fear. That's to generate a claim in town that the mayor or the council is not acting in the best interest of its residents because we are not hiring Korean American detectives. Well, first off, you don't just hire a Korean American detective. You have to hire police officers, and you have to train them in the field and bring them up to status where you can promote them and put them in the detective bureau. So the police officers we have on the streets, like I said in the prior interview, we hired the last 4 police officers we hired, 3 of them were Korean American. So we're constantly looking for the most qualified individual when we hire in the police department. But if I may, the police local union, the PBA local, came out and sent out an article knocking the claim about the crime rate being up. We have a report from the state police unit, Division of Crime Reporting, which states the Palisades Park crime is down 3.3% overall, the crime rate. We have their own report that the reporter used in the reporting of the thing where it says the crime rate went up 92%. That's not true. The crime rate is actually down 6%. And that's his own report that the gentleman used to write that article. So why is he saying crime went up 92% when it's actually down 6% overall? That bothers me.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네. 한국 주민들이 많으니까 한국 디텍티브가 더 필요하고 한국 경찰이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영어도 하고 한국말 같이 할 수 있는 디텍티브가 경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크라임 레이트를 줄이려면 저 생각에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Walking the beat라는 미국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길거리 경찰이 다니면서 그 주변을 잘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잘 구분하고 어딘 그런 필름을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크라임 레이트 높은 데는 CCTV까지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탓에 이제 한인 공직자가 이제는 한인 유권자에 비해서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Palisades Park grew very quickly in the last several years. But when you have employees, you can't fire someone. You can't just overhire people just to bring in. So you have to continually wait and watch so that when the opening happens and an employee that we need to hire, a person that needs to be hired, we bring in. We emphasize on looking for the most qualified Korean American to fill that position now. And secondly, the most qualified non-Korean American if we cannot find that Korean American at the right time. So we are constantly doing that. I just want to add though, the last 4 police officers that we hired, 3 of them were Korean American. So we're constantly looking to bring in a Korean American into that police department. 오케이, 땡큐. 그럼 이제 한인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 시장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am Palisades Park Mayor James Rotundo. For the past 14 years, because of your votes and warm encouragement, I was able to serve this glorious town. And then this coming June 5th, I desire to work again for Palisades Park.
A lot of work remains. As always, I will consider all of your comments and have the attitude of a humble civil servant. Therefore, if you have anything to say, please call me. I will make sure all of your outcome is positive to the town of Palisades Park. I am ready to serve and help you as best I can. If you need transportation or a translator or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d I thank you. Again, I am Mayor James Rotundo, and I look forward to serving you again come June 5th this year. Thank you. 참 아주 좋은 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펠스팍에서 이 한국 후보자들이 자리는 3자리밖에 없는데 7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투표자, 유권자 분들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면 그만큼 많이 나올수록 이제 우리 도리로서 어떤 후보자가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진심으로 우리 타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찍어야 될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25년 살았고요. 이 타운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우리 타운의 한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꼭 채울 것이며 미국에서 아주 그냥 제일 좋은 한국 타운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폴김 교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